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험담입니다. 봄의 전령사인 봄꽃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아름답게 내밀고 있는 계절인데요. 다들 꽃 구경은 많이 하셨습니까? 예쁜 봄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아름다운 봄꽃들이 활짝 만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을 단풍과 달리 이 봄에 피는 꽃들은 아무래도 희망적인 느낌을 줘서 그렇죠. 예. 많은 설렘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혹시 법담스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이 봄꽃 놀이 장소 어디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네. 부산 보각사로 오십시오. 예. 네. 도량 곳곳에 아름다운 부처님과 108 약사열의 부처님의 불보살의 미소가 아름답게 활짝 봄꽃처럼 피어있는데요. 또 보각사가 아니더라도 꽃 구경하기 이 좋은 계절에 꽃 구경하기 좋은 명소는 바로 전국의 사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의 사찰들은 아름다운 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개심사의 왕벚꽃, 화엄사의 흑매화, 네. 통도사 서원암의 들꽃 등 사찰 곳곳에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꽃 구경하라 어디 가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평소 가고 싶었던 절로 바로 지금이나 주말에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절에 가서 꽃 구경도 하고 네. 부처님께 참배도 함께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여행이 어디 있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도 이 봄에 꼭 어울리는 분들이라고 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마인드 디자인의 김민지 대표와 안유선 부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 디자인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저는 마인드 디자인에서 부대표고요. 안유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도 봄이 왔네요. 예, 그래서 봄처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역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출연하신 출연자 분들 중에서 최연소이십니다. 두 분이 예. 가장 어리신 분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이 지난달 막을 내린 서울국제 불교 박람회를 성황리에 이끈 주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는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소문이 들렸는데요. 평가는 어땠습니까? 일단 주역이라는 그 표현이 좀 부끄러운데 저희가 박람회 사업을 지금 종단에서 주최를 하시고 서울시가 이번 연도부터 공동 주최하시고 네. 그 밑에 불교신문, 불광출판사 이 훌륭한 어른분들을 모시고 또 많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역은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 이렇게 같이 네. 있어야지 주역인 네.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평가는 아주 좋았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 3사가 같이 맡아서 진행한 박람회가 2013년도부터였는데 네. 13년도에는 불교의 이 컨텐츠를 모으는 내실화 단계, 14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대중화 단계, 그리고 15년도에는 국제화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네.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모두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3년 차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내부 평가도 그렇고 외부 평가도 좋았고요. 네. 특히 저희 같이 젊은 이 불자들한테는 젊은 불자층이 2013년도에 비해서 10%에서 15%가 늘었거든요. 오, 네. 많이 늘었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좋은 평가에 걸맞춰 저희도 되게 상당히 뿌듯한 행사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과가 아주 훌륭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2013년부터 함께 하셨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올해로 3년째 네, 하시면서 단계별로 목표도 있었고 그래도 매년 항상 신경 쓰시는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네. 저희가 서울국제불교박람회를 하면서 매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이 장소, 이 축제를 통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전통 문화의 좀 방향성도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현대적으로 어울릴 수도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중점적으로 염두를 하고 네. 기획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박람회 때도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하실 때도 좀 내 생활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좀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관람 가이드를 네. 그렇게 좀 맞춰서 진행을 해봤고요. 또 네. 그 외에도 전통 문화나 불교 문화가 좀 어떻게 멋지게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지 기획 전시들도 같이 진행하면서 네. 좀 방향도 보고 비전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네. 처음 박람회를 맡았을 때 좀 두려움이나 너무 긴장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처음에 저희가 불교박람회 맡게 된 계기는 저희가 상품으로 먼저 사업을 제가 이제 불교미술을 전공했을 때 네네. 불교미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쉽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의식용품 이기에는 별로 없죠. 네, 좀 디자인틱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주얼리들을 먼저 개발을 귀걸이 말입니까? 네,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렇게 네. 해서 주얼리를 먼저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고 네. 그 판매를 위한 불교박람회를 2011년도에 참가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2011년도 불교박람회 참가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불교 콘텐츠와 전통 문화는 너무 멋있는 건데 네. 잘 표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제 불교신문과 불광출판사의 도움과 함께 이제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행사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맡았는데 그때 이제 부대표는 원래 행사 기획과 전반적인 그런 커리어가 있는 상태에서 전부터 해오셨군요. 네. 네, 그런 일을 계속 해왔었던 친구라서 부담이 없었을 텐데도 박람회 사업은 처음 하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또 이게 또 불교랑 만나는 건 또 다른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불교랑 만난다 뭐 이런 상상조차도 못했고요. 네. 그냥 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 이상으로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 6개월? 네. 한 8개월을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은 2013년도 박람회 시작했을 때부터 올해까지 저희 사업은 거의 박람회 몰빵? 주력하셨다. 네, 일하고 싶어졌던 거죠. 네네네. 네. 주력했어요, 네. 주력. 네. 그래가지고, 마인드 디자인의 다른 사업들은 전혀 부각이 되지 않고, 마인드 디자인은 불교 박람회만 하는 회사, 네.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네. 첫 해년도엔 진짜로 모든 직원들의 건강과 건강까지. 시간과 네.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을 정도의 열정과 저희뿐만이 아니라 불교신문에 계신 이 담당하시는 홍국장님이나 최부장님, 불광의 류주관님 이런 분들 다 정말 혼신을 다해서 했었던 행사였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행사다운 면모를 갖추고 네.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네. 이제 앞으로의 성장점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많이 긴장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첫 해부터 아주 네. 성과도 훌륭하고 앞으로가 계속 기대가 되거든요. 네. 마음속이 계속 저도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이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듭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젊은 청년분자들을 만나니까 저희도 기분이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두 분이 정말
어린 모습도 보이고 귀엽고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두 분 엄연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두 분의 CEO. CEO죠.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서는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창업 오디션에서도 상을 타셨고요. 네. 또 현재는 문화재청형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좀 사실 용어들이 좀 어렵거든요. 먼저 이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불교 쪽에서 만난 해외 봉사활동 쪽에서 만났어요. 인연이 돼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것이 저희가 대중불교 안에서 이제 거창하지만 저도 말하기 좀 쑥스럽긴 해요. 근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그 교리가 예. 실천되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열정도 많고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나의 성공으로 이끌어낼까 이런 생각을 그렇죠. 정말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우연치 않게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네. 청년 사회적 기업이라는 육성 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네. 2011년도에. 네. 그때 이제 부대표한테 야,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네. 우리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저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사회적 기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이 비영리적인 문제로 풀 수도 있지만 영리적인 예. 나의 이 이익도 추구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었고 네. 저희가 처음으로 공통으로 느낀 건 문화적 자부심. 네. 문화적 자부심을,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부심을 키워서 어떻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네. 쓰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 전통 문화 안에서는 기초적인 뿌리인 우리 불교 문화를 네. 소중한 문화 콘텐츠로 물론 포교의 의미도 있지만 네. 우리 한류라는 이 거센 파도가 불고 있을 때 한류 열풍이라죠. 예. 네. 거센 열풍이 불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한류의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줘야 한다. 네. 그러면 맞아요. 불교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 상품 사업과 디자인 사업과 행사와 네. 이제 박람회 사업까지 저희가 맡아서 진행하게 됐고, 예. 네. 저희가 그런 소셜 벤처 안에서도 처음에는 너네 불교 기업이지 무슨 네. 사회적 기업이야 이런 비난을 사실은 지금 현재도 많이 받아요. 근데 처음에는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런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네,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잘 이 불교 문화와 전통 문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부분은 네. 끊임없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아우. 맞습니다. 네. 공감이 되실 거라 네.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확실히 됩니다. 예. 네.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고 네.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전통 문화랑 네. 불교 문화를 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어렵고 지루하다, 네. 무료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은 더더욱 전통 문화 하면은 왠지 좀 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고 네. 옛날 것 같고 이렇게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네.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네. 우선 하나는 상품으로서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써보고 네. 전통 문화의 문양들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네. 어떤 전통적인 기술로 만든 상품들을 써보면서 이런 게 멋있구나, 이런 게 이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네. 해왔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단청 문양으로 만든다던가 이런 상품들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재밌게 느끼려면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7월 7석이라는 전통의 스토리를 가지고 파티를 해본다던가 어떤 파티를 말입니까? 이제 7월 7석은 견우와 직녀가 예. 만나는 만나는 날이잖아요. 날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지금 현대로 가져오면 어떤 주제가 될까? 현대적 감각에 네. 맞춰가지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날 그런 수 있는 이벤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데요. 7월 7석 솔로 파티. 네. 발렌타인데이처럼 이제 예. 한국의 발렌타인데이는 7월 7석 이런 메시지를 저는 주기 발렌타인데이는 뭐 초콜릿, 화이트데이는 사탕 네, 이런 네. 걸 알고 있는데 네. 7월 7석 솔로 파티는 뭐를 주나요? 주는 거는 없지만 7월 7석에는 탑돌이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제 민속이 있어요. 네. 탑돌이하고 네, 그래서 네. 그런 탑돌이의 컨텐츠. 탑돌이하고 불교의 전통인 떡을 드리면 돼요. 네. 그 아이디어도 정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 장소 안에는 그 무대 중앙에 탑이 있어요. 얼음으로 석가탑, 저희 불국사 네. 석가탑이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석가탑을 놓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부채를 지어주고 여자애는 댕기를 지어주고 네. 그걸 네. 교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있군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태원에서 진행했어요. 네. 이태원이 왜 그랬냐면 저희가 가장 외래 문화가 성행하는 곳에서 나는 우리는 전통 문화의 뿌리를. 우리는 이 컨텐츠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네. 이태원에서 가장 큰 클럽을 빌려서 비록 사기는 당했지만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우리가 사기당해가지고 네. 손해봤어요. 그래서 이태원의 가장 큰 클럽을 빌려서 그날 우리도 완전 한복을 이런 게 아니라 드레스를 완전 예쁘게 네. 차려입고 전통 한복을 입으셨군요. 네.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 이제 박람회나 네. 이런 사업들로 네. 이게 문화가 되었으면 네. 실장 생활로 들어오게 하려면 네. 네. 산업으로 연결을 네. 해줘야지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네. 사업까지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이야기 안에 두 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정말 잘 녹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사실 젊은 불자들도 조금은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아닌 직접 이 같은 세대가 그렇죠. 이렇게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네.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근데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불교와 관련된 일들도 하시잖아요. 그쪽에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일들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불교와 관련된 일은 저희가 이제 불교 상품을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불교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컨텐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네. 사찰 개개별로 가진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네. 그 사찰이 그 컨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이런 아주 진짜 네. 초기에 작용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거다. 이렇게 다 했다.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일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박람회라는 사업을 만나서 저희가 네. 지금 그 발판을 저희 처음에 스님 한 분도 모르고 사업 시작했고 네 정말 유선 부대표랑 저랑 여긴 사무실을 지키고 저는 전국 사찰을 60개를 2달 동안 투어를 하면서 내가 사찰을 알아야 된다고 네.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생긴 프로젝트가 108 브랜딩 프로젝트예요. 네. 108개의 사찰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죠. 각자의 로고와 상품과 그리고 다 똑같은 산사음악회가 아니라 우리 사찰이 가진 특유의 문화 프로그램과 그렇죠. 역사성을 가진 문화 프로그램과 그것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모금 기도 프로젝트와 함께 네.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만들어지는 게 108개 사찰만 생기면 네. 우리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지켜지는 거다. 그 다양한 컨텐츠가 확립만 돼도 네네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의도되진 않았지만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면서 네. 불교와 같이 활동하면서 불교 박람회를 맡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통문화 산업이 네. 전통문화 산업의 근간은 불교다. 그래서 그 불교를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 네.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불교를 통해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그리고 전통 문화를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는 두 분의 생각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예. 정말 기특하고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너무 예뻐요. 정말 기특하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사실 젊은이들이 전통문화 많이 불편해하고 그걸 같은 세대인 젊은이가 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두 분이 정말 처음에 어떤 걸 계기로 마음을 먹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국적인 것에 대한
존경 그리고 편안함 네. 혹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네. 고등학교 때도 뭔가 한국 문화를 내가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 막연하게 네. 그렇게 써놓고 일기장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일기장인데 일기장에도 가끔씩 그렇게 보시겠어요? 네, 가끔 진짜 이런 일 하고 있네 이렇게 놀라면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해외 봉사도 많이 다니고 네.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유럽이나 이렇게에서는 자기들의 나라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오는 것들을 뭐 창피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네. 왜 우리는 한복을 입는 게 막 너무 어색하고 창피하고 이렇게 느껴질까 이런 젊은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고민되고 네. 그리고 유럽에 나가면 성당을 이렇게 여행 삼아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행 코스로. 네. 근데 사찰에 이렇게 여행으로 막 가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이런 문화들이 되게 고민으로 많이 항상 남아 있었고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저는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네.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네. 그런 전통 문화라는 게 그냥 뭔가 역사 속에서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 문화도 우리 전통의 뭔가 사고와 생활과 뭐 관습들을 다 함께 해온 그렇죠. 문화구나 이런 네. 것들이 생각이 들면서 좀 그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한복도 저희가 입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네. 더 좋아하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을 위해서 두 분이 특별히 입으신 줄 알았는데, 그럼 두 분 평소에도 이렇게 한복을 즐겨 입으시는군요. 네, 원래 입는데 같은 스타일은 안 입죠, 일본. 평상시에는. 오늘은 방송 나와서 똑같은 색의 저고리 입고 오자, 이렇게 해서 입고 온 거. 그래도 스타일이 달라 보입니다. 개성이 묻어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한복과 전통 문화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내 개성이 저절로 살아나고 뭔가 나한테 더 내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좋아서 이제 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두 분 말고도 함께 일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도 또 젊은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도 20대 젊은 친구들로 함께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의 문화, 분위기가 참 독특하다. 저희 회사 분위기가 독특하죠. 이제 네. 한편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이고 네. 그리고 친근하고 친밀한 네.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원칙이 살아있는 좀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직원들이 지금 8명이 아. 있습니다. 근데 네. 다 이제 젊고 어리고 20대부터 같이 네. 일을 하면서 네. 지내온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친근하게 서로 편하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조직 문화가 수행 공동체라고 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고 심적으로도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서로 간에도 배려와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문화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하게 네. 그런 조직 내에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네. 하고 있어서 좀 처음 오는 분들이 보면은 되게 독특하다. 네. 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 기업은 좀 치열합니다. 사실은. 예. 성과 위주. 예, 실적 위주고.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윈윈, 윈윈. 이 불교적으로 풀면 동반상승, 서로 같이, 네. 그죠?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서 자기가 그 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복도 다 주고. 그래서 불교 모임도 사실 그렇게 꾸준히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지향점이 있는 친구들이 모였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사실 되게 저와 부대표가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되게 노력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기업들이 가진 그런 성과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금 같이 꿈을 우린 젊으니까 서로가 이루고 싶은 거를 이루고 그것이 문화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불교 문화 컨텐츠를 하면서 불교의 교리를 배우니까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그렇죠. 수행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미래 사회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죠. 예.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토회라든지 네. 뭐 다른 불교 모임이라든지 영백팔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접하고 네. 뭐 마음학교 이런 데도 가보고 명상수련도 해보고 이러면서 네. 하나씩 프로그램화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올해부터 좀 체계화를 시켜서 네. 필요하죠. 나중엔 그런 교육을 해보는 일까지 조금 네.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중공사를 하는 주간 업무 회의를 해요. 네. 그래서 계율은 우리가 공동 약속을 정하고 네. 그 약속에 의거한 자기 직접적인 참여 네. 그 기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었는지 네. 참여와 그걸 통한 이제 뭐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네. 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나누는 마음 나누기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마음 나누기 할 때 저희도 같이 이제 20대 중반부터 지금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었기 때문에 풍파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가 울면 안 된대요. 다른 이제 컨설팅을 받으면 울면 안 됩니다. 대표는 강하고 굳건한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부대표도 이제 대표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울고, 거기서. 같이 울고. 네. 네. 그냥 같이 울고, 나 너무 힘들어. 이번 달 월급이 없어서 걱정이 된다고. 이러면서 네. 울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나눴던 친구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예.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네, 네.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네. 얘기를 오히려 많이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표님이 우리 붙잡고 울까.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네요. 네. 사실 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분이 함께하는 직장은 그렇죠. 말 그대로 꿈의 직장인 것 같아요. 네. 꿈을 갖고 있으면서 함께하는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되게 빡세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수행 공동체라는 점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긴 네. 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꿈의 직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꿈을 찾아가는 직장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서 같이 회사를 꾸리고 일을 하면서 제 네. 꿈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네. 이제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꿈을 찾게 되는 그런 네. 과정 속에 있는데 수행 공동체라는 그런 문화가 되게 그 꿈을 찾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을 주죠. 네, 예.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이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내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던가 못하죠. 네. 아니면 내가 정말 바라는 나의 모습이라던가 나의 직업이라던가 나의 일은 어떤 걸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행 공동체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같이 자기 마음도 살필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있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뭔지 내가 네. 원하는 나의 방향은 뭔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서 네. 그렇게 수행공동체로서 일을 하는 것들이 네. 수행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되게 같이 시너지를 많이 주는 실질적으로 네. 업무에도 좀 좋은 성과를 네. 주고 있군요. 네. 두 분이 불자니까 대표님, 부대표님으로서 마음이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는데요. 근데 대표님, 부대표님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겠지만은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100% 불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불자가 아닌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네. 노력해야 될 지점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이렇게 멋지게 얘기는 했지만
시행착오들을 정말 계속 겪어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고 네. 있거든요. 문화 네. 자체도.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 단어도 네. 불교적인 용어를 많이 쓴다던가 네. 자자포살 네, 뭐 이런 거. 표현을 할 때도 자자포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아닌 친구들도 사실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좀 살펴보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라던가 네. 방식들을 네. 불교를 넘어서서 전부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형식으로 많이 가려고 네.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불자가 아니라고 해도 회사 문화가 이제 불교의 사실 불교를 뭐 강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수행하는 문화에서 이렇게 비롯됐다고 하면 좀 자연스럽게 불교에 좀 호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불교계에 큰 고민이 하나가 있잖아요. 네. 젊은 불자가 네. 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근데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안심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두 분은 이 두 분에게 있어서 이 불교가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저는 사실 이제 불교 미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네. 네, 교회를 다녔고, 불교 미술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 건데, 제가 만약에 불교를 몰랐다면 사업도 못했을 거고, 네.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갔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방송 나올 정도로 네. 이런 위치도 못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도반들도 저한테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사업이 너한테 어떤 기도의 수단이 된 것 같다.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진짜 사업 6년 하면서 부대표도 요즘 저한테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네. 많이 변했다고. 옛날에는 더 이제 약간 활발하고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이기적이고 이랬던 것 같은데, 사업하면서 직접적으로 직원과 부딪히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좋은 어른들과 부딪히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네. 되게 이제, 저를 깨달았던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불교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도 불교가 삶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대안적인 삶, 네. 뭐, 나를 치유하는 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제일, 근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 같다. 그렇죠. 저는 맞아요. 오히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종교가 달랐으니까요. 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진짜 많이. 이제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겪었던 사람으로서,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그냥 완전 이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이었다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존경했을 거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네. 가끔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종교로서의 그 대립된 구도를 볼 네. 때는. 네. 방금 그럴 정도. 어릴 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 받았다고 했는데 네, 저희 동네는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데요. 제가 5살 때 네. 교회 가면 선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달란트 네. 시장도 있고. 맞아요. 초코파이하고 사탕 가지고 절에 들어왔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 두 분처럼 우리 불교계에 청년 불자들의 설 자리가 많았으면 하는데요. 도전하는 입장과 받아주는 입장 서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세요? 저는 도전하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을 넓게 보는 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불교를 금방 얘기했듯이 종교로만 바라보면서 네. 뭐 어떻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나, 너무 무겁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문화로서 그리고 네. 철학으로서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대안적인 어떤 생각과 관습으로서 그렇게 좀 눈을 넓혀서 바라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시각을 넓히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스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그런 기운들이 많이 흐르면 네. 활기가 돌고 좋잖아요. 생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물론 지금도 저희가 젊은 기업으로서 정말 많은 길을 만들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젊은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그리고 좀 신선하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박람회 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거는 네. 우리 후배가 없는 거예요. 아. 저희도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막 돈을 많이 벌고 지금 회사 형편이 좋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올해부터 우리처럼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좀 찾아보는 역할을 네.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네. 중앙신도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있어요. 네. 안타깝고.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인데요.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또 눈빛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이 아이디어가 반짝인 두 분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김민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저는 포교란 쉽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교란 쉽게 해야 하는 것. 네, 네. 예. 그리고 포교란 자기가 경험해서 이게 경험을 전달해주는 일. 네. 그렇게 하면 쉽거든요. 네. 근데 남이 이해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척 한다거나, 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포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포교란 쉽게 나의 경험을 네.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네. 예,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대답했다고 이 대표님이 넘어갈 수는 없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유선 부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안유선 부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포교는 봄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쁜 표현이에요. 네. 제가 봄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봄이 되면은 저도 봄을 좋아합니다. 네. 예. 꽃도 피고 네. 바람도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네. 좀 새로운 기운도 들고 이렇잖아요. 네. 봄바람처럼 조금 부드럽고 네. 너무 강하고 이렇게 직설적인 것보다 부드럽고 좀 따뜻한 네. 그런 게 포교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교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봄바람이다.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쌌던 종이에는 비린내가 나는 법입니다. 향도 봄바람처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포교란 쉽게 경험을 전달하는 것, 봄바람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 술술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에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할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정말 쉽고 이해하기도 좋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느덧 저희가 마칠 시간이 네. 됐습니다. 끝으로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무일푼, 네. 무인맥, 그리고 무능력이었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물론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싶은 저희의 이제 자발적인 네. 마음도 있지만 불교계의 불교 신문과 불강 출판사를 비롯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많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힘이 네. 되어주시고 저희 사무실 없을 때 참여제가연대에서 사무실 무료로 제공해주시고 네.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습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을 잘 이루고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서 더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찰들의 개별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불교와 함께 인연이 됐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큼 불교 박람회
하나만큼은 네. 다른 것들 욕심내지 않고 네. 불교 박람회 하나만큼은 정말 이 전통 문화 안에서 불교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잘 만들어서 네. 후배도 생기고 그리고 전통 문화도 더 활발해지고 네, 이렇게 하는 저희 회사와 네. 네, 한국이 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무인맥으로 아무 인맥 없이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 BTN에 정말 좋은 인연 그리고 정소희 아나운서 법담 스님 또 좋은 인맥을 네. 인연을 맺게 되어서 네. 술술 풀리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봄처럼 아리따운 두 분의 여성을 만나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두 분이 청렴 불자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또 불교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저 또한 또 자부심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삼포 시대라고 하는 요즘 시대에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과 꿈과 용기와 격려를 전해주시는 21세기의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불연으로 맺어진 두 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우지묘력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지금까지 마인드 디자인의 김민지 대표와 안유선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음을 무기 삼아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꿈을 꾸는 한 청춘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청춘은 60도 청춘이 될 수 있고 70, 80도 청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만 않다면요. 그래서 청춘은 연령이 아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내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계율불성에 꿈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시는 열혈 불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정소희 아나운서 느낀 소감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쁘고 빛이 나는 두 분을 만나서 저도 정말 반짝반짝 빛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 기운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저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21세기 부르다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